늘 좋게 보시는 분과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수적인 분의 생각은 좋은 회사인 건 나도 인정을 하지만 매출액 대비 주가의 비율이 50배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너무 비싼 상태에서의 문제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봤으면 좋겠다라고 자기의 논리를 강화할 수 있는 데이터로 PE가 아닌 매출액 대비의 주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미 선을 다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AI와 온톨로지나 새로운 부분이 만들어가는 그 방식은 기존의 방식으로 평가하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대려보는데 방해가 된다. 제 생각에는 지금 새로운 부분에 영향이 발생할 때는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전후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팔란티어의 실적이 어제 매우 놀랍게 나왔죠. 좋은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어느 걸 말씀드려야 될지 헷갈릴 정도로 그러한 긍정적인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팔란티어의 실적은 고평가 논란은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지표가 PE, 밸류에이션으로 많이 보는데 그 부분이 100배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던 적이 계속이고 그 아래로 내려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익의 컨센서스가 이번 발표에서도 실질적인 모든 매출이나 이익단에서 모든 데이터가 좋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떨어질 리가 없어요. 지금 이 테이블을 보시면 지금 현재 PE가 160배 선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뭐 100배 정도가 아니라 150배 이상 이런 숫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PE의 밴드로 이 주식을 보면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월가의 애널리스트 대부분의 분들이 세 분을 제외하고는 매수 의견을 지금 안 갖고 있는 상태이고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CNBC를 아침에 보면서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늘 좋게 보시는 분과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수적인 분의 생각은 좋은 회사인 건 나도 인정을 한다. 근데 인정을 하지만 매출액 대비 주가의 비율이 50배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너무 비싼 상태에서의 문제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는 아예 어닝 대비의 데이터가 아니라 매출액 대비의 데이터로 훨씬 조금 더 자기의 논리를 강화할 수 있는 데이터로 PE가 아닌 그 매출액 대비의 주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기존의 방식으로 보는 방식으로는 이미 선을 다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측면으로 이 주식을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세 분의 애널리스트, 이 세 분의 애널리스트들이 하신 얘기는 지금 현재 이 회사와 현재 AI와 온톨로지나 새로운 부분이 만들어가는 그 방식은 이 기존의 방식으로 평가하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대려보는데 방해가 된다 라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지금은 더 강하게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지금 새로운 부분에 영향이 발생할 때는 기존의 방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팔란티어는 그러한 회사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팔란티어가 지금의 전체 가이던스를 비트한다라는 것 이외에 지금 팔란티어의 고객군은 기존의 정부의 비즈니스가 많기 때문에 정부와 관련된 부분 외에 민간 부분으로 확장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에서 민간 관련된 매출의 성장률이 정부 부분의 분기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이 45%가 나오는데 이 숫자도 굉장히 높죠. 근데 민간 부분에서의 매출 증가율이 YOY로 64%가 나왔다는 부분, 분기별로 했을 때도 20%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였다는 부분이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그 눈높이를 많이 넘어서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확장 가능성이잖아요. 정부라는 부분의 범위를 생각해 보면 정부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민간이라는 부분과 정부라는 특성을 비교해 보시면 어떤 현상이 강하게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퍼지는 속도와 범위는 정부라는 부분보다 민간 부분이 한번 제대로 돌기 시작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의 침투가 정부에서 잘 자리 잡은 팔란티어가
이제는 민간 부분에서의 침투가 제대로 된다라는 부분을 이번 실적에서 보여줬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이 금액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고객의 숫자의 면에서도 봐도 이 커머셜 커스터머의 숫자가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하나의 주요 고객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민간 부분 전체의 매출이 64%가 증가했는데 고객 수도 52% 증가했어.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어떤 이 쇼티지가 나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출액과 매출량과 가격이 둘 다 올라가면서 급등하는 현상을 1년 정도 전에 경험을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지금 팔런티어는 고객과 수주를 하는 베이스로 고객이 이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사용하겠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과 계약을 맺어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직접 만들어서 매출하는 방식과 이 부분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 수의 증감이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데이터를 보여준 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양수 겹장이라는 우리가 상황이 있잖아요. 한 발로만 달리는, 여러분들이 외발로 달리는 자전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바퀴가 두 개 있는 자전거를 생각해 보시면 어느 것이 훨씬 더 안정감이 생기는 것은 매우 쉽게 양발 자전거가 훨씬 안정감이 있는 것처럼 지금 팔런티어의 기존의 매출은 구조는 약간 외발 자전거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민간으로라는 두 부분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리고 팔런티어의 이번 실적을 보시면 전체 캐시플로우에서 나타나는 지금 이익단의 마진들과 현금 흐름과 같은 기업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무 데이터들이 보통은 성장하는 초기에 들어갔을 때는 아직은 캐시는 그렇게 돈을 벌지는 못해,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 등등의 여러 가지 재무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 모든 항목들이 플러스가 나면서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이번에 팔런티어의 실적을 보시면 캐시플로우에서의 마진율이 50%가 넘게 나오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 폭이 작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전체로는 비싸다라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보이지만 모든 항목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마이너스 부분이 없는 플러스 값을 다 보인다라는 점에서는 비즈니스의 안정도도 전보다 많이 증가됐다라는 측면에서 플러스 값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실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생각의 가능성을 강화시켰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지난 한 올해 들어와서 2025년 들어와서 AI와 관련된 현상에서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의 흐름은 조금 약화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2025년을 맞이한 상태였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나면서 그 현상이 강화되고 있어서 그게 CES에서 피지컬 AI, 그래서 로봇 관련된 부분으로도 많이 사람들의 관심이 기존의 GPU를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에서 조금 더 넓어지거나 확산되거나 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딥시크라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딥시크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논쟁이나 많은 왈가왈부, 거짓이냐 진짜라는 부분의 문제들 등등이 있지만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전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가능성만이 증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비용을 적게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우리가 보통 일석이조라고 하잖아요. 일석이조 같은 상황이 지금 소프트웨어 업종 차원에서는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팔런티어가 이러한 숫자까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러한 기회도 생겼는데 이제 대장 중에 한 명이 돈도 제대로 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기대치를 넘어서네 라는 부분이 되면 무언가 전보다는 가능성이나 안정감이 둘 다 증가하는 부분들로 인지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소프트웨어 업종 전체의 플러스 값으로 반영될 거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팔런티어 실적이 발표되는 시간이었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팔런티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팔런티어라고 저는 오늘 아침에 조회를 해봤더니 팔런티어의 공식 홈페이지 말고 어떠한 블로거 분께서 미국에 계신 여러 팔런티어를 같이 보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리고 실제 팔런티어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그것을 모두 생중계하면서 보고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새로운 것을 하나 느낀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이렇게 CEO가 직접 회사의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안 줍니다. 근데 지금 팔런티어나 뭐 테슬라나 여러 회사들은 직접 CEO가 자신들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이 직접 어떠한 애널리스트나 이러한 하나에 거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그 부분을 해석하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부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리얼타임으로 서로 이렇게 교류된다라는 것이 전보다 좀 신선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점점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목소리와 의견과 판단이 전보다 고도화되고 그 고도화된 부분이 실제 주가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개인 투자자의 시장 영향력이 점점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실제 플레이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서 앞으로 투자 시장이 지난 한 3년, 5년 동안 코로나 사태 이후 매우 투자 문화가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되겠구나라는 그러한 흥미로운 그러한 현상을 아침에 보면서 출근했어서 개인 투자자의 역할이 계속 증가하는 분위기는 이건 대세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그 알렉스 카프가 CNBC와 최근에 하는 인터뷰에서 저는 이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이라 그러냐면 Don't screw with America라는 문장을 쓰더라고요. 예전부터 미국의 주요한 사람들, 미국의 주요한 투자자들, 예를 들면 워렌 버핏 회장님도 예전에 미국에 맞서지 말라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의 어감이 한국말이 아닌 영어 표현들이 훨씬 더 과감해지고 강력해지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까지 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술 패권 전쟁에서의 지금 현재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지금 예민하게 그다음에 의지가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가 나타나고 또한 이런 멘트를 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기술에 대해서는 매우 인정하는 멘트들을 주변 분들이 기술 담당하시는 그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시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이번 설명에서도. 그래서 상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그다음에 상대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를 왜곡시키려는 모습이 나타나면 저는 그 상태는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회사라는 입장에서 상대에 대해서 평가도 합리적으로 하고 있고 자신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의지를 매우 강력하게 표현하고 그 부분이 정부와 민간을 합치면 뭡니까? 모든 곳이라는 것이잖아요. 모든 곳에 다 자신들의 비즈니스 영역을 넓혀가겠다라는 그러한 설명 내용이 전보다는 저는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는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에는 지금 그 소수의 3명의 애널리스트 분이 하는 얘기가 나머지 수십 명의 애널리스트 분이 조심하라는 의견보다는 아직은 귀에 들리는 구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7분응선 시장이 7, 8분응선 이상에서는 주도주가 거의 바뀌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한 회사 중에 하나인 상태에서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될지는 뭐 누구도 아무도 모르고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그 중에 하나라는 부분, 그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부분, 그건 우리가 오늘 그 시간의 주가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분위기였죠. 알렉스 카프나 뭐 피터 틸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의 정부나 아니면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뭐 창업자이기면서 하면서도 중요한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의 행동은 지난 한 10년 정도를 생각했을 때 바뀐 적은 없어요. 바뀐 적은 없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그 행동을
한 10년 전에는 쟤들은 뭐야? 뭐 이 기술 테크 쪽에 있는 애들 맞아? 이상한 행동하네. 뭐 정부랑 뭘 한다고? 이런 식으로 봤던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지금의 이 물결이 바뀐 부분, 우리가 이번 트럼프 선거가 승리할 때 레드 스트립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만큼 전반적인 세상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현상에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동은 동일한데 이전에는 생뚱맞은 것 같은 사람들로 보다가 지금은 동일한 행동이 시대에 맞는 행동이야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볼 때는 그 주요 인물들과 그 주요 인물들이 겪고 있는 환경이라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한테 좋아 보이거나 나빠 보이는 하는 거지, 그 사람만이 독특하게 변화가 된 부분 때문에 모든 게 다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 같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모든 특히 미국이 권위주의적인 민주주의가 강해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권위적인 민주주의로 가는 분위기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선호도는, 이게 이렇게 바뀐 게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이러한 그 전체 시스템의 분위기의 변화는 뭐 역사를 보면 최소한 몇십 년, 몇백 년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는 변곡점에서 그 방향성이 지속되는 기간이 상당히 긴데,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제 시발점이라는, 이게 AI랑 좀 비슷한 겁니다. AI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 20, 30% 진행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전반적인 사회 정치적인 분위기의 변화도 이제 발생한 게 얼마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조합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지금 이상한 사람, 뭔가 불편하고 이상할 수도 있는데 라는 분위기가 변환되고 있는 변곡점 상황이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저 사람들밖에 없어 하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진행될 확률을 더 많이 지금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제 뭐 시간 내에서 지금 2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새로 진입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실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제 의견을 바꾸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시장의 끝이 어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연히 오토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시장 대비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상승, 시장 대비 상대 강도가 강한 상태를 유지를 할 확률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로 없어서 없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없는 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그러한 정도의 비중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여의도에서는 여의도의 매니저분들은 절대 수익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대비 시장 성과보다 더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10% 빠져도 마이너스 5%면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방식에서 자기가 없는 게 시장이 세지면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시가총액 비중이 1%라고 하면 그냥 내가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0.3% 정도 비중은 내 포트에 채워놓고 갈래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분과, 나는 이거는 말도 안 돼라고 하면 절대 안 해,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로 두 성향이 갈립니다. 그럴 때 이 두 성향 중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 일정 부분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부분을 살짝 편입해서 가는 사람들이 훨씬 제가 보기에는 금융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것들을 오랫동안 봐왔거든요. 이 부분이 자기가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무언가는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세의 흐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필요성이 발생하는 부분을 반영하는 방식의 행동입니다. 그 정도는 필요한 게 아닌가를 고민해 보시면, 이건 가격과는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 비중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보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런티어는 실적이 매우 나왔지만 사실 오토도 그렇게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웨스턴 밸류라는 부분을 매우 계속 강조하는 분이신데, 그 말은 웨스턴 밸류가 아닌 다른 부분에 이스턴 밸류라고 하면 이러한 상대의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
결국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오투는 복잡계를 구조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있다면 왼쪽에서의 중요한 좋은 방식, 오른쪽의 좋은 방식, 이 두 개를 둘 다 반영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선호하는 그런 전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의 웨스턴 밸류라는 말은 그것보다는 이원론으로 세상을 두 가지로 쪼개서 서양과 동양이 충돌하고 싸우고 경쟁하는 이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철학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분이긴 하지만, 저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그 부분의 흐름이 대세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은 내가 그 부분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함께하는 부분에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그 부분을 행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사결정 면에서 나와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를 잘 열어놓고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그 포지션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늘리는데 좋은 방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팔런티어에 대한 실적에 대한 코멘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